근데 이제 국민의힘 집안 싸움 양상을 보면 이게 어차피 질선거여서 결국은 당권을 노린 다툼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견제했던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원래는 뭐 만약에 미래와 어떤 당의 쇄신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굉장히 이제 억누른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인위적인 흐름을 좀 맞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지금 비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어쨌든 가장 경쟁력 있는 한덕수 후보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 누적돼 온 상황에서 전폭적인 흐름으로 이제 호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제 경선이 됐으면 가서 박수 쳐주고 손 들어주고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네. 떠나버렸어.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뭐 막 예, 또 비판하면서 네. 이렇게. 예. 격앙돼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한동훈 후보도 지금 선대 참여를 시간을 거부하셨죠. 달라라고 이제 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경선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경선도 단일화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4명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 또는 한동훈 후보 2명에 나눠져 있던 지지율을 모아줘야 되잖아요. 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만 한 명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사람들을 각각의 선호하는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층들 있잖아요. 어떻게 합쳐질 것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것을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 지도부는. 그게 이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또 이분들의 행태도 사실은 다 이해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또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이것도 또 비판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엄청난 성과를 얻으긴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제기 못하는 것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후에 전당대회는 나와도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전당대회를 하든 그 다음에 하든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한 것이 위상을 확보한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정치 활동을 일단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 기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네,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을 당원들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제가 봤을 때 그 당원들이 아직까지 비토하는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력은 확보를 했지만 그것이 뭐 한 30%든 당원들의 뭐 30 몇 프로든 한 것이긴 하지만 전폭적으로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토 정서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 당원들한테 야 우리가 이제 좀 한동훈 대표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미안함을 남기는 작업들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동정심을 유발해야 되는. 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많이 너무 심했나 봐. 있었겠지만 이제 이 채널 들으신 분들 정도 전문가들이시니까 많이 하지만 선거에서 네. 가장 힘이 센 것은 동정심이라 하죠. 측은한 미안함.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이번에 좀 심하게 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뭐 유승민급은 아니지 않냐. 뭐 가령 이제 뭐 어쨌든 이거 배신자로만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한동훈 캠프 그 후보 측에서는 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출마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전당대회를 한번 쉬어가도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이제 이번에 얻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쉬어가도 이제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고 나와도 편하게 결정할 수 있고 뭐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전당대회. 그런데 다만 이제 고려된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예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다. 네. 그럼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선거가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야당으로서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차 정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패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그 책임을 안아야 되니까 그걸 하는 게 맞느냐. 아마 요거에 대한 고민이 그 내부에서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전에 전당대회에 나온 거 그때는 안 나오면 잊혀진다. 이제 이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마도 나왔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다음번에는 뭐 안 나와도 잊혀지진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있어서 편안한 선택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근데 한 전 대표가 이제 패배 후에도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지지층과의 소통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원장 뭐 일단은 헌신해야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어떤 다시금 어떤 요청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예. 또 아니면 없으면 이 요청이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는 방식을 보이는 것이 정치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한다면 그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선거. 제가 봤을 때는 당원 모집하는 것도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그렇죠. SNS에 당원 지금 이 국면에 대개는 당원 모집이라는 것이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인식됐냐 하면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출마했을 때 본인이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다. 이제 이 논리로 인식돼 있거든요. 정치를 아는 분들한테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뭐 물론 당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당원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가 당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본인 당원을 모집하는 거 이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게 자연스럽게 안 와닿거든요. 당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헌신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쪽에 기획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당장 한 전 대표가 전당대 저는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보고 항상 나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선거를 패배하게 되면 어쨌든 그 공백이 굉장히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는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어찌됐든 그 계엄과 맞서 싸운 그 그렇죠. 약간 유일한 세력이다. 그런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그거를 당을 좀 바꾸겠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무조건 역할을 나와서 그 권력을 투쟁하기 위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당원 가입도 당연히 그런 뭐 맥락에서 좀 해석이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약간 좀 뜬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의 정치 활동 이제 하겠죠. 네. 그때 이제 그러면 미래의 시간을 이제 끌어와서 보자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간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당의 쇄신과 미래 변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이준석 후보와 어떤 연대를 한다. 네.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바깥에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사실은 제3정당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그 총선은 비례라도 있죠. 지방선거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네. 물론 낮은 단계에 이제 기초 의원들 같은 경우에 광역 의원들의 비례가 있긴 하지만 성과로 이제 그것이 부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제3정당이 성과를 제출하기가 더 어려워요. 네. 그런데 만약에서 합쳐져서 당에 들어왔다.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돼요. 네,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하고 싶은 네.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한동훈 후보 전 후보 입장에서 이제 어떨지. 네. 포지션이 좀 겹치는. 겹치니까요. 네. 이제 젊고 미래. 근데